안녕하세요. 성공하는 오늘의 필수 커리큘럼 사장사관학교의 김PD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 이은경 프로님 모시고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텐데요. 이 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그 개인 사업자 그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도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은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2편으로 법인 전환과 관련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법인 전환 시에 대표님이 업종이 어떤 거고 개인 사업자를 몇 년을 영위하셨냐에 따라서, 그리고 회사의 어떤 자산, 토지, 부동산, 뭐 기계장치 이런 부분이 얼만큼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따라서 단순하게 그냥 법인 만들어서 법인 전환을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업력까지, 그 다음에 토지 건물까지 다 이관을 해서 법인에 넘길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이제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만 넘기고 그 다음에 고용만 법인으로 갈 거냐,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 사업자를 폐업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세금이 절세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제가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개인 사업자 업력이 오래되셨어요. 그리고 네. 토지도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부분 승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토지를 매매를 하면 양도채액이 발생하실 거 아니에요. 보통 뭐 수도권이나 뭐 지방이라도 이 양도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법인을 전환을 해서 세금이 많이 절세되는 건 알고 있지만 당장 이것들을 매각했을 때 세금이 부담스러워서 법인 전환을 못 가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세를 이제 감면해주고 이월해주겠다. 그래서 세감면 포괄양수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하게 세감면이라 해서 그냥 다 감면해주는 건 아니고, 당장 어떤 법인하고 개인의 양도가 발생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토지나 재고나 여러 가지가 이제 양도 계약서를 쓰고 법인으로 넘기는 부분에서 세금이 지금 당장 발생을 하는 거를 지금은 감면해주고 법인으로 이월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포괄양수도 세감면 이제 법인 전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법인에서는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사후관리 기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포괄양수도로 이제 넘길 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 포괄양수도로 승계를 법인을 전환하셔야 되는 업종들이 있으세요. 업력이 너무 오래되셨고 가압승계를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꼭 이 포괄양수도로 법인을 전환하셔야 유리하십니다. 그 밖에 이제 부분으로 나는 뭐 재고나 기계장치 부분 이 정도만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겠다 그러면 세감면을 받지 않으면 어찌됐든 사후관리 요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재가 없기 때문에 좀 간단합니다. 세감면보다는. 그래서 부분양수도를 선택하는 경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회사별로 이건 상황이 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거는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해보시고 우리 회사는 세감면이 유리할지 부분양수도가 유리할지, 때로는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시는 게 유리하실 수도 있어요. 법인을 이제 개인 사업자를 막 급하게 하시다 보니 실제로 제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유통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면 중소기업에 대한 이제 지원급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그리고 이제 뭐 매출 누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잘 안 잡혀 있다. 그래서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가 조금 걱정되신다고 하면 아예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시고 법인을 설립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 일반 말씀을 들어보면 일반적인 이제 양수도 포괄로 양수하는 경우가 있고 세감면으로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들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감면 이렇게 절세적인 혜택이 있다 보니까 좀 요건들도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떤 요건들이 좀 있을까요? 네, 개인 기업은 순자산 금액 이상 법인 자금으로 출자를 하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대신 양도세에 대한 부담은 덜겠지만 단순하게 이제 자본금은 순자산 평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출자되어야 한다는 단수 조건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겠네요. 네. 예. 최근에 이제 제가 만난 업체도 평가를 해보니까 그냥 공시지가로 평가를 해봤을 때도 60억 정도, 그리고 감정가를 받으면 100억 정도가 되는 기업이어서 이 자본금을 맞추는 게 쉽지 않으신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 전환을 할 때 다 진행까지 됐는데 이 출자금이 안 돼서 진행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사업관리 요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법인 전환 후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업종 변경 안 되고요. 그다음에 휴업, 폐업도 안 됩니다. 그리고 법인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를 전환 후에 5년간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는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 전환할 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있는 경우 그 법인 간에 또 개인과 법인 간에 양도 양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절세 측면에서 이제 세관면을 받고 안 받고 이런 차이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럼 세관면으로 진행하면 뭐 듣기에는 이제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뭐 비용이나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본금도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법인 전환을 어렵게 하는데 뭔가 이점이 좀 있을까요? 우선 업력을 계속 이연해서 법인에서도 영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클 건데요. 개인에서 세금이 많이 나오지만 이 포괄양수도 법인 전환이 안 되시면 그동안 뭐 10년, 20년, 30년 영위하셨던 이 기간들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분한테 이제 승계할 경우에도 그 여태까지 영위하셨던 어떤 그 기간 동안의 혜택들을 취하실 수 없으므로 세금을 2중, 3중으로 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그 다음에 지방이전이나 세액 감면, 고용증대의 세액 감면, 투자 세액 감면을 받고 있었던 기업은 법인 그냥 이거를 끝내고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시고 법인을 설립하셨으면 이런 혜택들에 대한 거를 다 받으신 거를 토해내셔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법인 전환, 아까 세관면이라도 영위를 하게끔 하는 이점이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당장 부동산이 너무 덩치가 커져서 이거를 이제 개인에서의 세금을 줄이자고 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이게 세관면으로 안 넘어가면 당장 부동산을 매각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또 왕창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취득세에 대한 감면도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세관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법인 전환 하게 되면 좀 그 외에도 좀 디테일하게 좀 챙겨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앞전에서는 이제 세관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예의주시해서 많이 봤고요. 네네. 이제 뒤에서 부분 양수도랄지 이렇게 이제 법인을 전환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법인을 설립해 놓고 개인을 폐업하는 상황에서 이제 가지금이 좀 많이 발생하는 사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 뭐 재고에 대한 부분을 자산에 대한 일시에 매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개인 이제 세금이 부담돼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개인에서 부가세를 끊고 법인에서 환급하는 금액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재고나 상품이나 반제품들을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감안하신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최소화해 놓으시고 세부담을 조금 계산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이나 어떤 감모 손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면 아까처럼 부가세나 법인에서 세금이 많이 나오실 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최대한 감모 손실이나 아니면은 매출 채권에 대한 회수가 좀 어렵다. 이제 이런 부분도 감가상각을 통해서 미리미리 좀 장부를 슬림하게 해놓으시면 법인 전환하실 때 세금이 조금 많이 나오는 걸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검토할 일이 굉장히 많네요. 그거 말고도 이제 매출 채권이나 이제 매입 채무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제 해보셔야 되고 아까 초반에 제가 가지금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가지금이 좀 이제 개인 사업자에서는 인출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대표님이 임의대로 이제 가지금을 활용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증빙이 안 되신 것들은 인출금이나 이제 가지금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게 이제 계상이 되는데 네. 이런 부분도 최대한 이제 좀 처리를 하시면 좋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어떻게 지출할 수가 없어서 대표님의 이제 급여로 처리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정 청구를 통해서라도 다시 잡아서 이제 가산세가 좀 나오더라도 사실상 가지급금이 발생해서 나중에 법인에서 세금이 4.6% 발생하는 것보다는 실익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산을 미리 하시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영업권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제 자주 놓치시는 부분인데, 특히 법인 전환하기 전에 네. 3년에 대한 결산 서류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권이라는 걸 평가를 하는데 영업권을 계상을 안 하고 급하시니까 그냥 법인 먼저 설립해 놓으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근데 영업권이라는 거는 또 영업권을 평가 안 하고 그냥 대표님에서 대표님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법인 전환을 하시면 이것도 뭐 특수관계인의 뭐 거래로 볼 개연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업권은 반드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권 되게 중요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영업권에 대한 부분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 예를 들어서 영업권은 대표님 개인한테도 유리하시고 법인으로 갔을 때도 법인한테도 이제 굉장히 절세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용실을 운영하셨던 사장님께서 뭐 건강상 이걸 이제 못하게 됐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나는 앞전에서 권리금을 주고 이 미용실을 차렸을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매각을 할 때 권리금을 못 받으면 손해시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네. 똑같습니다. 네. 개인 사업자도 매출이 발생을 하셨을 거고, 이제 그간에 어떤 영업했던 권리에 대한 부분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상으로 이제 영업권을 평가할 수도 있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영업권을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5억의 영업권 평가가 이제 나왔다고 치면, 이제 5억을 법인에다 양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양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양도한 거에 이제 양도소득세가 나올 거고 네. 법인에서는 5억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받는 거에 이제 다 소득이니까 소득으로 치면은 세금을 이제 한 오, 엄청나게. 5억이시면 3억 원저리의 세금을 내시는데 이제 여기에서 5억에서 60%를 비과세 줍니다. 3억은 비과세 주고 2억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22%만 과세를 하면은 22%. 되는 예. 거고요. 네. 법인에서는 이제 5억이라는 무형 자산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무형 자산이 생겼는데 이 부분을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씩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법인세도 그만큼 절세가 되겠죠. 네. 네. 이 영업권은 뭐 대표님들이 법인 전환을 하실 때 이렇게 그냥 단순히 고려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좀 뭐 작건 크건 좀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유리하시겠네요. 네. 그러면 그 말고 이 밖에 조금 뭐 다른 체크 사항들은 없을까요? 퇴직금이나 이제 직원들 급여 부분이 있으세요? 임원의 퇴직금도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근로자의 퇴직금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하실 때 직원들은 그냥 그대로 승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포괄 양수도 일반 양수도 관계없이 모든 법인이 이제 승계를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퇴직급여 충당 부채 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돼서 법인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중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가는 부분이라서 퇴직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새롭게 이제 법인에서 퇴직금을 이제 다시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근로자분들은 보통 이제 퇴직금을 승계해서 가는 경우들이 보편적인데 네. 그래도 나는 뭐 목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조율하실 수 있고요. 임원인 이제 대표님 부분은 굳이 승계 쪽으로 안 가시고 그냥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받으시면 어쨌든 비용에서 그 비용 부분이 처리가 빠지시니까 네네. 세금은 줄어들겠죠. 음. 그런 부분이 있고 금융 차입금의 존재에 대한 부분은 금융회사의 법인으로 승계 가능한지 사전에 파악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 사업자에서 부채 비율이 좀 높으면 네네. 법인의 은행에서는 이제 법인으로 갈 때 승인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이제 상환하셔라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은행하고 조율을 하셔서 법인으로 이제 내가 넘어갈 거니까 이게 그대로 승계가 되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기계 장비에 대한 이제 실제 장부가액을 이제 따지셔야 돼서
감가상각이 이제 완료되고 가액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는지 이제 금액도 조금 조율하셔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세금을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세감면 그 포괄 양수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 이런 포괄이나 세감면이 아닌 일반적인 약간 부분 양수도도 있다는 방법을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럼 부분 양수도도 일반적인 좀 체크사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분 양수도에서 많이 놓치시는 분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영업권 평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로 이미 이제 폐업을 하신 상태였던 회사도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영업권을 평가를 해서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네. 그리고 종합소득세 5월달, 6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이제 과세를 마감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어도 만약에 영업권이 평가가 안 됐다고 하면 이제 수정신고라고 하죠. 수정신고를 통해서 영업권을 다시 평가를 해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권을 평가를 하면은 대표님도 이익이고 법인도 이익이신데 네. 그걸 떠나서 국세청에서는 특수관계원의 어떤 거래로 보실 수 있고 이거 영업권을 일부러 이제 누락했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기 일부러 때문에 누락했다고 볼 수도 있군요. 그래서 영업권을 이제 반드시 세법상으로도 평가를 하셔서 법인에다 이제 부분 양수도로 넘기는 적지만 좀 것들을 크게 처리를 하는 게 네,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요거 외에도 뭐 제가 Q&A 식으로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 간편 장부 대상이시다가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이제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제 간편 장부 대상자가 성실신고 네네 확인이 되는 성실신고가 경우. 있냐 이런 예, 이제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기장 신고를 하지 않으셨고 간편 기장을 하시다가도 매출이 확 늘어나실 수 갑자기 있으면 늘어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성실신고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공동사업자 성실신고 이제 확인되면은 그 수익금은 공동으로 하셔야 되냐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하실 건데 공동사업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의 현년도 수익금액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수익 금액이면 매출액을 네네, 말하네요. 다 포함해서이고요. 그다음에 동업기업으로 이제 배분을 해서 이제 소득 판정을 할 때 수익 금액이 포함이 되나요? 이 부분은 동업인 부분은 따로따로 계산이 돼서 따로따로? 성실신고 네네. 대상이 되십니다. 네. 그다음에 결정 또는 경정으로 수익 금액이 증가하여 작년에 뭐 적게 신고가 된 거예요. 네네. 성실이 아니었는데 이제 수정 신고가 들어와서 초과에 성실 신고 이제 금액이 넘친 거죠. 이랬을 때도 성실 신고 대상으로 봐서 수정 신고 한 부분을 감안해서 성실 신고 대상이 되십니다. 요거 외에도 성실 신고는 이제 성실 신고가 개인에서 임박해서 하시게 되면 성실 신고가 되고 나면 법인으로 전환하셔도 3년 동안은 계속 성실 신고 대상이시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으실 겁니다. 뭐 고려할 사항이 엄청 많네요. 네. 근데 막상 또 하나하나 이렇게 대표님 만나서 이런 부분들 풀어가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다 해결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대표님이 많이 아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체크하시기에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인 전환과 관련된 그 주요 체크 사항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는 그 대표님들 댓글창에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오너들의 필수 커리큘럼 사장상환학교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